먼저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그 대표 연설 그리고 저번에도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구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살률과 출산율입니다. 자살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 각 개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현재에 대한 지표이고, 출산율은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의 지표, 즉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우리가 죽고 나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확신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살률은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출산율은 우리 미래를 얼마나 희망적으로 보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최고, 그리고 출산율 최하위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도 그래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민생 중심 정당이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 3법을 발의한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더 이상 성파, 소모녀, 자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현장에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당 다음 날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날은 대학에 찾아가서 등록금, 입학금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날은 통신료 어떻게 하면 인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에 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들, 그리고 현황들에 대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바로 어제 부동산에 대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현장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비롯한 전국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동을 제안드렸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초당적인 협력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야당을 국정의 공간자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조만간 답을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회동을 제안한 지 몇 개째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 반응이 없는 채로 몇 개째를 맡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 대화로서 기초공천 문제 등 전국 현안을 풀자고 하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가 본회의 연설하는 중에 너나 잘해 라고 소리 지르는 여당 원내대표. 이에 대해서 여당 대변인은 하루 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들어서 그랬다고 막말을 더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하늘같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감탄스럽습니다. 이러길래 새 정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이런 식의 불통과 모독의 정치를 계속 고집하신다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을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당시에 직접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께 여러 번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초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줄서기를 하면서 비리가 생긴다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전국의 기초의원과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약속해서 큰 박수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친북으로만 일관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과 만나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는 만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 지지율이 어느 날 갑자기 벼랑끝에서 추락하듯이 졸지에 추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겸손한 대통령,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과 야당을 존중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가 뵙기를 요청드릴 때 언제가 기꺼이 만나서 대화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동안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웠던 여당 원내대표의 제1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막말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는데 뒤늦게라도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정신대로 막말을 추방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을 해 나가자라는 그런 당부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정치에서 이번에 근거를 넘은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치에서 막말을 추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국민을 믿고 소통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국민을 배척한 채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만을 믿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과연 어느 길을 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국민 무시, 야당 무시의 길을 가며 권력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하다는 고언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권력기관 의존은 성공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가 뻔한 도시대적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하루속히 국민을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의 길로 되돌아오기를 당부합니다. 그동안 국민과 새정치연합은 현재 국정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크게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첫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 선거 혼란을 막자는 요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둘째,
제1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130석에 제1야당이 새로 출범을 했다고 한다면 인사와 예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대통령이 오히려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하거나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인한 국정농단에 이어 간첩사건 증거 조작까지 자행해온 책임자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지금 불가능한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정권의 실패를 막기 위한 야당의 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신지, 언제까지 침묵으로 버틸 생각이신지, 더 이상 국민 무시, 야당 무시의 길을 가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의 신뢰를 이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 문제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정부 여당에 제시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핑계 삼는 재정 부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금체계 안정성 훼손도 또 미래세대 부담 전가도 없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와 열악한 복지 수준 해소에는 턱없이 사실 부족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절박감에서 제시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라는 기존 입장에서 여전히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새누리당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핑계를 야당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저에게 의심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원칙도 상식도 아닙니다. 타협할 자세는 더더욱 아니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도리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오기를 버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기초연금의 소득 수준 연계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배철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뼉도 아주 쳐야 소리가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로 보자면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겠지만, 우리는 새누리당과 안보를 위한 박수, 민생을 위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막말의 손뼉, 정쟁의 손뼉은 정말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새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새누리당 행태를 보면 우리에게 막말과 정쟁의 손뼉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하신 데 이어서 민생개혁회의와 국가대타협위원회,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 구성 등 전향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화답은커녕 폄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로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무가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기득권을 버려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 정치와 시건 정치, 진심 정치와 가면 정치, 착한 정치와 나쁜 정치, 여권이 어떤 궤변을 내놓고 편법을 쓴다 하더라도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제는 암경을 가며 7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국민과 소통한다고 자랑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가 기초운전 폐지에 대한 부담을 제기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불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약속한 것을 못 지킨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대리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 촉구에 대해 정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개입하기보다는 여야 간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주길 바란다면서 양당 간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시니 국회에서 해결해달라며 국회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묵묵부답, 대리사과, 책임 전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몰정치함은 한마디로 어리상실이고 국민 기만입니다. 대선 공약을 국민과 직접 약속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제 와서 정당 간의 논의로 결론 지으라니 본인이 직접 한 국민과 약속을 단순히 정당 간 논의 대상으로 힘을 전가하고 밀어버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이 놀라울 겁니다. 정당 간의 논의 대상이라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왜 그런 공약을 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께 약속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고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전시작전권 환수, 고교 무상 교육, 반값 등록금, 군인 공무위원 단축, 기초연금과 기초인적인의 폐지 공약금 약속 파이가 줄을 잇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규제를 안당하려며 대통령 주재 7시간 규제 완화 점검 이후 정부부처가 앞다투어 규제를 찾아 풀고자 난리로 갑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해를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듭니다. 자칫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착한 규제를 무작정 원수처럼 여기고 암덩어리로 치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착한 규제인지 암덩어리 규제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착한 규제가 암덩어리 규제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규제는 헌법에 명시된 착한 규제입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도 헌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국가균형 발전법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구현한 법률이며 수도권 규제 역시 헌법 제122조에 부합하는 착한 규제, 합리적 규제, 헌법적 규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를 안덩어리로 규정하는 위에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곧 철저히 대상으로 삼는 움직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난 MB 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대기업의 수도권 단지 내 공장 신증서 허용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0년 4월 수도권 접경 지역에 밀웨이트 산산지정 허용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에 2008년 292개였던 충남 이전 수도권 기업이 2009년 282개, 2010년 200개, 2011년 92개, 2013년 35개로 급감했습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이 이전을 포기했고 오히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을 황폐화, 공동화시키고 독도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켜 있습니다. 지방의 황폐화 공동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을 증폭시켜 국민통합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에 대한 투자,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각 분야별로 규제의 빗장들이 뚫리는 상황에서 규제 결결을 민영하에 수도권 규제를 더 완화시킨다면 이는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불합리하게 풀었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처리하여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